1977년 8월 20일 한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총 길이 약 48m로 이루어진 이 로켓의 대부분은 추진체로 이루어져 있었고 가장 위쪽 일부분만이 이 로켓 발사의 목적을 설명하는 작은 기계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죠. 이 장비는 보이저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며 태양계 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해 카메라와 안테나, 적외선 분광기와 같은 최소한의 장비만 구성되어 지구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 금속의 레코드에 담긴 지구의 정보, 언어도 포함해서 말이죠. We have ignition and we have liftoff. 그렇게 지구를 떠난 보이저 2호는 12년이 지난 후 인류의 가장 위대한 과학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는 태양계 외행성, 해왕성의 근접 촬영에 최초로 성공해 수십 장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저 계획의 두 번째 프로젝트였던 보이저 2호가 보낸 수십 장의 사진과 탐사 결과를 통해 우리는 해왕성이 어떤 행성인지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계 행성의 모든 정보가 인류에게 최초로 전달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아름다운 이 행성의 모습은 수십 년 동안 대중들의 기억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전 세계의 교과서, 전문 서적, 도서관, 심지어 구글에서조차 말이죠. 하지만 2024년 옥스퍼드 대학 물리학과 패트릭 어윈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해왕성의 색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허블 우주 망원경과 유럽의 초거대 망원경을 이용해 해왕성이 실제로 짙은 파랑색의 색상이 아닌 창백한 듯한 옅은 하늘색에 가깝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989년 나사가 발표한 해왕성에 대한 설명에선 해왕성의 컬러 이미지가 인위적으로 컴퓨터를 통해 보정된 사진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나사에서 밝혔던 인위적인 구분을 설명하는 글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사진만이 대중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 색으로 칠해진 우주의 모습은 해왕성만은 아니었습니다. 창조의 기둥으로 알려진 이 사진도, 용골자리 성운도, 그리고 몇몇 행성이나 성운들의 사진들도 모두의 실제 색과 다른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나요? 왜 과학자들은 우주를 실제 색과 다른 모습으로 칠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표현하는 모든 색입니다. 수만 가지의 색상은 동물과 자연, 세상, 물체, 우주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의 눈의 세포는 물체마다 반사되는 고유의 빛을 해석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만 가지의 색상은 사실 단 세 가지의 빛의 파장만으로 표현이 됩니다. 빨강, 초록, 파랑. 흔히 RGB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의 빛의 파장은 파장이 짧을수록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되며 반대로 파장이 길수록 빨간색에 가깝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3원의 색 파장을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주에서 촬영되는 장비들은 실제로 가시광선이 담긴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보이저의 사진에서부터 허블 망원경과 현재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까지 모두 흑백의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토성의 원시 데이터의 사진입니다. 모두 너무 밝거나 형태만 알아볼 수 있는 흑백 사진들 뿐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생각한 토성의 아름다운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주의 모습은 흑백에서 출발합니다. 흑백으로 촬영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흑백의 사진이 가장 선명한 우주를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각 파장에 민감한 필터로 충분한 시간 동안 촬영된 흑백 사진은 오히려 컬러로 촬영된 사진보다 더욱 확실한 색상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간혹 RGB가 아닌 기술적 문제로 다른 색상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세 가지 파장을 나누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이나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의 흑백 사진을 각각 스펙트럼에 맞는 위치에 따라 색상이 할당되면 우리는 이 흑백 사진을 결합해 실제 색상을 표현하게 됩니다. 1989년 보이저 2호가 촬영한 해왕성 사진도 모두 각 파장의 필터를 사용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파장의 흑백 사진을 합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실제 해왕성의 모습은 해왕성의 대암점과 구름 형성 관찰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쉽게 관찰하기 위해 채도를 더 높여 짙은 파란색으로 채색했습니다. 해왕성의 실제 모습과 바꾼 모습의 차이를 보면 대암점의 관찰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생략된 채 우리의 기억 속에 짙은 파란색의 해왕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양계가 아닌 우주로 범위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지구에서 7,000광년 떨어진 성간 가스와 성간 먼지들의 덩어리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실제 색상이 아닙니다. 각 구성 물질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마치 해왕성처럼 인위적으로 색상화시킨 지도에 가깝습니다. 창조의 기둥은 수소와 이온화된 황, 이온화된 산소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각각의 스펙트럼 색상으로 맞추면 수소와 황은 빨간색에 가깝고 산소는 녹색빛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합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기둥을 표현하는 실제 색상입니다. 그러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사진은 창조의 기둥의 구성 물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소가 전체적으로 풍부해 모든 영역이 빨간색에 가깝게 보입니다. 일부 영역은 수소의 색으로 인해 산소의 색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자홍색으로 빛나며 일부는 성간 먼지로 어둡게 표현되죠. 다시 색이 합쳐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와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쉽게 관찰하기 위해 색상을 좀 더 다양하게 했습니다. 수소는 녹색, 황은 빨간색, 산소는 파란색으로 말이죠. 이제 다시 구성된 창조의 기둥의 색을 합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기둥이 표현됩니다. 일부의 영역은 인위적으로 수소를 줄이고 산소의 모습을 강조한 파란색으로 표현됩니다. 일부 영역은 수소와 유황이 모두 빨간색이 가까워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지만 색 보정을 통해 노란색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별들의 색상은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기둥의 실제 색상과 재처리된 색상을 비교해보면 온통 빨간색이 가까웠던 모습과 다르게 인간의 눈으로 좀 더 확실하게 구성 물질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볼 수 있는 우주의 파장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단 0.0035%에 불과하죠. 인류는 우주의 생성 과정뿐만 아니라 우주가 얼마나 더 팽창하는지, 실제로 팽창은 하고 있는지, 빅뱅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지구와 비슷한 행성은 우주에 있는지, 인류가 개척할 수 있는 행성과 항성의 존재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영역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3, 2, 1, and lift off. 1990년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발사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측정할 수 없는 창조의 기둥 너머의 별의 모습을 선명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사진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근적외선을 촬영한 사진으로 가시광선 영역으로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면 성간 먼지로 가려졌던 별들과 은하를 좀 더 쉽게 관측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더 많은 적외선 영역을 투과할 수 있는 망원경입니다. 이는 허블 우주 망원경의 100배, 인류의 눈과 비교해 100억 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창조의 기둥은 가시광선과 허블 우주 망원경의 근적외선 촬영,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촬영본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전까지 사진으로 촬영하기 힘들었던 목성의 오로라와 폭풍의 모습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류가 우주의 모든 파장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역시 일부에 불과하죠.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공개된 이 창조의 기둥 역시 실제 우주의 색과 다릅니다. 우리가 우주를 다른 색으로 칠하는 이유는 더 다양한 시각 정보를 이용해 별과 은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해왕성처럼 잘못된 정보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상식 속에 자리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